음악 존경하는 남성 여러분들 90대 이후에도 부부간의 성관계를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요즘 아내와의 잠자리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그저 의무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혹은 서로의 몸이 아닌 그저 익숙한 일상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이제는 그런 건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고 관계를 놓아버리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과 무너진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온 비뇨과 전문의 박선주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남성분들이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원장님,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 탓인지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피곤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같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위로하며 건강과 정서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교감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치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약이나 자극적인 방법 없이도 다시 젊은 시절보다 깊고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삽입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정을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게 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반뿐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부부들의 잃어버린 밤을 되찾아주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5살 한 남성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다 은퇴하신 우리는 그를 장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과하게 살아오셨지만 제 앞에서는 남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듯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아내 한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아내 앞에서 실패하는 밤이 반복되면서 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밤이 오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는 아내의 그 따뜻한 위로마저 자신을 동정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다는 건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비싼 영양제도 먹어보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발기유도제도 먹어봤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억지로 몸은 반응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내와의 교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이번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며칠 전 아내의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약의 힘을 빌려 겨우 관계를 마친 그에게 아내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그냥 당신하고 이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좋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단단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따뜻한 청아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과 자책감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당신도 발기가 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사람과의 더 깊은 교감의 기회를 스스로 거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장군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삽입이라는 단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사랑의 모든 길이 막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수백 수천 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약을 더 처방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와 함께 새로운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오. 당신의 손과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따뜻한 심장이야말로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평화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의 해답은 비싼 약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장군님처럼 기능의 상실을 사랑의 끝으로 착각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며 저는 늘 의사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대의학은 발기라는 현상을 복구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관계와 교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해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노년 심리학 학회에서 제 의사 인생에 큰 울림을 준 한 석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노년의 사랑 전도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심리치료사 빅터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노년기에 사랑과 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학회가 끝난 후 열린 작은 토론회에서 그에게 다가가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 즉 성기능 저하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남성들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던 윌러 박사는 특유의 온화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 당신의 환자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요. 젊은 시절에 정복하는 사랑에서 노년에 보살피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위대한 관문 말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과거의 영광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셈이요. 그의 비유는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의 성은 폭발하는 불꽃과 화려하고 뜨겁지만 금방 사그라들지. 하지만 노년의 성은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아야 하려 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그런 불 말일세. 그런데 당신의 환자들은 다 타버린 장작더미 위에서 억지로 불꽃만 다시 피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요? 그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 수백 쌍의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성관계 횟수나 강직 또는 행복과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상적인 스킨십의 빈도와 정서적 대화의 깊이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밀러 박사는 제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발기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오. 대신 발기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오. 삽입이 없어도 당신의 손길과 눈빛 그리고 따뜻한 포옹만으로도 여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고 당신 자신도 깊은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오. 성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을 말이요. 그와의 만남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회복이 아니라 전환에 있었습니다. 사라진 과거를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비밀 밀러 박사가 모닥불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위대한 지혜와 제가 수년간의 임상을 통해 완성한 약 없이 사랑하는 3가지 기술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그 놀라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그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발기가 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길에서 헤매지 않고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당신 자신조차도 성관계를 너무나도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삽입중심주의라는 아주 위험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향곡을 만들려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트럼펫 등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음악이란 오직 시끄러운 북소리뿐이다. 다른 악기는 다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북만 쾅쾅 두드려 댄다면 그것을 과연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향곡은 부드러운 눈맞춤, 다정한 대화, 따뜻한 포옹, 섬세한 손길, 그리고 깊은 입맞춤이라는 수많은 아름다운 악기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삽입은 그 수많은 악기들 중 하나 단지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북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북소리에만 집착합니다. 다른 모든 아름다운 선율은 무시한 채 오직 북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크고 요란하게 칠 수 있느냐에만 자신의 모든 존재 가치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채를 잡을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작곡가가 아니야라며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북소리에만 집착하는 동안 당신의 연주를 듣고 있던 당신의 파트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는 어쩌면 시끄러운 북소리보다 바이올린의 애틋한 선율이나 피아노의 감미로운 화음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북소리가 최고라고 믿으며 일방적인 연주만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예제에 당신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당신의 몸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의 지휘자가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북쟁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의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삽입은 전체 성관계 과정에서 아주 짧은 일부일 뿐입니다. 여성의 쾌감은 남성과 달리 삽입만으로는 절정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삽입 전후에 이루어지는 부드러운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그토록 고민했던 발기는 사실 당신의 파트너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당신의 단단함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의 지휘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아름다운 악기들을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을 최고의 지휘자로 만들어줄 약없이 사랑하는 3가지 기술의 비밀을 마침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삽입중심주의라는 잘못된 믿음이 당신의 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낡은 악보를 불태워버리고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교향곡을 작곡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약 없이 사랑하는 3가지 기술은 발기가 되든 안 되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유능한 남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제의 성기다. 이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손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파트너의 몸과 영혼을 얼루만지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악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스킨십이라고 하면 바로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성적인 부위부터 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서툰 접근 방식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의외의 곳에서부터 시작할 줄 압니다. 오늘 밤에 파트너와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손톱 끝을 그리고 손바닥 전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사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팔을 따라 어깨로 그리고 목덜미로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상대를 흥분시켜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오직 당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감촉, 따뜻한 천, 그리고 미세한 떨림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 담긴 손길 앞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눈 녹듯이 스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 입술은 마음의 창이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입술은 단순히 키스를 하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속삭이고 상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잠자리에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때로 여성에게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입술은 그녀의 마음을 여행해야 합니다. 그녀의 귓목덜미에 그리고 어깨에 사랑이 담긴 말들을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의 그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그 어떤 자극보다도 강력한 체온제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사랑을 언어로 확인받은 여성은 훨씬 더 깊은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몸을 당신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 온몸으로 포옹하라. 이것은 모든 기술의 완성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포옹을 그저 가볍게 껴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포옹은 당신의 온몸으로, 당신의 심장으로 상대를 껴안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마주보고 누워 당신의 가슴과 그녀의 가슴이 당신의 배와 그녀의 배가 그리고 당신의 다리와 그녀의 다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빈틈없이 밀착하여 껴안나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심장박동과 그녀의 심장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공명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자세에서는 발기가 되든 안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 속에서 당신들은 굳이 삽입이라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 어떤 성관계보다도 더 깊고 충만한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적 없는 손길, 사랑을 속삭이는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퐁위 이 세 가지 기술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발기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발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완성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속 실천법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을 진정한 사랑의 대가로 만들어줄 놀라운 비법에 대해 마저 알려드릴 테니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발기나 삽입 없이도 오직 손길과 입술 그리고 포옹만으로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의 영혼을 불러넣고 당신의 몸 자체를 사랑을 위한 최고의 악기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닥불랑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할 세 가지 불쏘시개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강력한 훈련법입니다. 첫 번째 불쏘시개 하체 근육을 깨워라. 제가 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튼튼한 하체는 남성 건강의 상징이자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굳이 발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온몸에서 자연스러운 활력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여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해보십시오. 스쿼트는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허벅지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운동이 당신의 남성 호르몬 창고를 가득 채우고 당신의 걸음걸이부터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 주변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당신의 골반 건강과 성적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쏘시개 대화에 물을 털라. 수많은 부부들이 잠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서로 상처받을까 봐 혹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당신의 파트너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보, 요즘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어깨라도 좀 주물러 줄까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손 마사지를 해주면서 당신 손이 참 곱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라고 말해보십시오. 이러한 비성적인 대화와 스킨십이 두 사람 사이에 꽉 막혀있던 소통의 됨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물고가 될 것입니다. 몸의 대화가 시작되면 마음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섹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음담패설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불쏘시개 새로운 도구를 탐험하라.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노년층 부부를 위해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성보조 기구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밟기가 어려운 남성을 위한 보조링이나 여성의 몸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마사지, 젤 혹은 함께 사용하며 새로운 감각을 탐험할 수 있는 작은 진동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를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돕는 아주 현명한 도구일 뿐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두 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도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 자체가 두 사람에게 아주 즐겁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며 당신들의 사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쏘시개, 튼튼한 하체, 따뜻한 대화, 그리고 새로운 도구에 대한 열린 마음,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닥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발기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과 그 사랑을 뜨겁게 만들 불쏘시개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작과 불쏘시개가 있어도 모닥불을 피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면 불은 금방 꺼져버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번져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모닥불 사랑을 시작함에 있어 당신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잊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30분도 거뜬했는데 와 같은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현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불꽃놀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모닥불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의 당신이 폭발적인 힘을 가진 단거리 선수였다면 지금의 당신은 노련한 지혜를 가진 마라토너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완주하느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이것이 아내만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내가 발기도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아내를 위해 봉사해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아내만을 위한 희생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파트너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교감하고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충만함은 당신의 남성과 자존감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아내의 행복한 표정은 당신에게 세상 가장 큰 성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병상위가 아닌 활기찬 현역으로 살아가게 해줄 가장 즐거운 건강관리법인 셈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마음가짐은 거절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의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아내가 여전히 어색해하거나 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역시 나는 안 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며 다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내의 거절을 당신 자신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당신들이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입니다. 만약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피한다면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혹시 당신 불편하게 했어?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질문 앞에서 아내도 조금씩 자신의 두려움과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나는 당신의 건강이 더 걱정되어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서로의 두려움과 바람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들은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모닥불을 피우는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껴안는 용기. 이것이 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 그리고 거절을 소통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 이 마음의 준비가 끝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장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모닥불 사랑의 기술과 마음가짐을 통해 잿더미만 남았던 부부관계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는 제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소개해드렸더니 장군님 부부의 그 이후 이야기를 통해 이 방법이 가져다주는 놀랍고도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군님은 제 상담을 받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능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총만 쏠 줄 아는 군인이었지 아내의 마음을 얼루만지는 법은 전혀 몰랐던 바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자존심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의 눈에는 인내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장군님은 제가 알려준 대로 오직 아내의 몸과 마음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발기가 되든 안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1시간 가까이 아내의 손과 발 그리고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를 꼭 껴안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몸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부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의무감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장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순히 잠자리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리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의 일상 대화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가시 돋친 말만 했는데 요즘은 서로를 보는 눈빛부터가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내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늘 지쳐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먹던 약도 끊게 되었고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삽입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관계의 본질인 교감에 집중할 때 오히려 잃어버렸던 기능까지 되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부부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렇던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더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내 역시 사랑받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당신과 아내의 남은 인생 전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재창조 과정입니다. 당신도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닥불 사랑이 부부 관계를 기적처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단순히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내의 건강과 수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평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건강 비법을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아내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과 깊은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그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선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현저히 낮춰주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 후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 덕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만성적인 두통이나 관절통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요즘은 몸이 한결 가뿐하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당신을 괴롭히던 수행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감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삽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만으로도 아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자신감은 당신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아내와의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은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우울감과 고독감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큼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는 통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교감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인 셈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드이 훌쩍 넘으신 분이었는데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이제 늙어서 높은 산은 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덕분에 나는 매일 밤 아내의 마음속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내 늙은 손으로 아내의 마음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함께 웃고 우는 기쁨은 젊은 시절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것보다도 더 큰 환희를 줍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몸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우주를 탐험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내 몸 안에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젊음과 건강의 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샘물을 함께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야말로 당신과 아내를 위한 최고의 명의이자 가장 완벽한 불로초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차가운 편견과 발기가 안 되면 끝이라는 잘못된 강박이 당신의 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기적의 해법이 바로 삽입이라는 불꽃을 넘어 교감이라는 모닥불을 피우는 지혜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을 단단히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은 성기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정말로 그리워했던 것은 친밀감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년의 성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입술, 당신의 따뜻한 포옹, 그리고 진심이 담긴 대화야말로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한 체험제입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까지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젊은 시절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예전처럼 또다시 각자의 침대에서 혹은 한 침대 속에서도 외로운 섬처럼 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당신 옆에 누워있는 평생의 동반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오늘 배운 이 놀라운 사랑의 언어로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진짜 마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부터 오늘 하루 힘들었지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의 모든 불안과 강박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청아 숨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의사 박선주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밤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용기 있는 실천을 다짐하고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에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